금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단련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노화방지 학회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40세 이후부터는 근육의 양이 매년 1%씩 감소하고 60세가 되면 중년일 때보다 근력이 20%, 70세에는 4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 근육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움직이고 운동을 하셨나요?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모든 질환은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떤 병이든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매일 시간 내서 운동하기도 귀찮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집에서 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건강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한 나가노현의 장수 비결도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가노현에서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으며 낙상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발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더라도 이것만은 해보세요. 매일 100번만 하면 나이 들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0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20번씩 30번씩 나눠서 100번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쉽고 간단한 운동이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데요. 오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맨 바닥보다 발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발판이 없으면 두꺼운 책으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벽을 마주보고 서거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판이나 책 위에 올라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두 번째, 발 앞꿈치로 발판을 지지하고 뒤꿈치를 발판에서 최대한 쭉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세운 다음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3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3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빨리 발을 올려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려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 운동을 하면서 몸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같이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 엉덩이, 가슴 등 배 전체적으로 힘을 빡 주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횟수는 10에서 20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운동량이나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횟수를 적게 하고 점차 늘려나가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운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꿈치 들기를 하고 발을 내릴 때 바닥에 닿는 것으로 움직임을 끝내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발목이 접힐 때까지 발 뒤꿈치가 발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나눠져 있는 종아리 근육 중 가자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가자미근은 피로에 강하고 오랫동안 수축을 반복하는 데 유리한 근육으로 비복근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 정맥 펌프질, 즉 제2의 심장으로서 혈액순환을 돕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자미근은 무릎 아래부터 아킬레스건을 거쳐 발 뒤꿈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목을 굽힐 때 자극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뒤꿈치가 발판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가자미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죠.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 발을 올려둘 수 있는 소도구가 필요하지만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당장은 두꺼운 책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스트레칭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이런 걸 준비해서 운동하기 힘들다면 필라테스에서 많이 쓰는 이런 다리 스트레칭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싱크대나 소파 앞에 놔두고 볼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요. 많이 걸었거나 다리가 찌뿌둥할 때 TV 보면서 5분만 올라가서 스트레칭을 하면 시원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 싫어해 담 쌓고 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고 헬스장도 끊었는데 이번 달에 딱 2번 갔더라고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라도 해야 한다 싶지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요즘 너무 덥고 습하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집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꾸준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뒤꿈치 들기를 하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엄청 땡기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이어서 쉽게 보이는데 의외로 힘들고 땀도 많이 나더라고요. 꾸준히 한 달 정도 해보니 몸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냥 몸에 좋겠거니 생각했는데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당뇨, 다리 부종, 기립성 저혈압, 무릎 통증 등을 예방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질환을 예방해 준다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참 쉽고 좋은 운동이지만 또 너무 과하게 하면 발의 통증도 발생하고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무리 안 되게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운동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큼은 꼭 매일매일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